안녕하세요, 파카TV의 파카입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상의 문제랑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품을 하나 샀는데 이게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사의 무선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샤오미 무선 보조 배터리 1000mAh짜리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1000mAh짜리 샤오미 무선 보조 배터리를 구매했죠. 그래서 지금 제 수중에 샤오미 무선 보조 배터리 1000mAh짜리가 총 3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 두 제품보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우선 구성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걸 사용을 하다가 다시 포장을 한 거기 때문에 실은 다 뜯겨 있고요. 약간 구성품의 순서가 좀 다를 순 있어요. 그거는 좀 애교로 봐주시고요. 우선 보조 배터리 본체랑 USB-C 타입과 A 타입으로 이루어진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건 좀 짧아요. 무선 충전기 크래들과 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실리콘 패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보통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면은 보조 배터리 본체랑 케이블 이렇게 딱 두 개만 들어있는데 얘는 크래들도 들어있죠. 그래서 크래들도 알아는 볼 건데 일단 크래들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보조 배터리가 기존에 있는 보조 배터리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랑 이렇게 나란히 뒀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 구매한 신형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기존에 구매한 기본 버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기존에 구매한 청춘형, 즉 보급형 모델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외관만 비교했을 때는 모양에 큰 변화는 없죠. 그런데 신형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라서 약간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고요. 기존에 있던 기본 버전은 알루미늄이라서 금속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청춘형 버전은 플라스틱이라서 신형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 얘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죠.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신형이 위쪽으로 조금 더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의 크기는 가로 70.6mm, 세로 151.9mm, 그리고 두께는 18.35mm고요. 기존의 기본 버전은 가로 71.6mm, 세로 147.9mm, 그리고 두께는 18.4mm. 청춘형 버전은 가로 70.6mm, 세로 147.9mm, 그리고 두께는 16.6mm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 크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신형은 258g이고요. 기존에 있는 기본 버전은 305g, 그리고 청춘형 버전은 229g입니다. 그리고 세 제품의 상단을 비교해 보면 세 제품 모두 다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USB-C 타입 포트가 하나씩 있고 USB-A 타입 포트가 하나씩 있는데 기존의 두 개의 제품은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LED 인디케이터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자리에 포고핀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배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측면에 있는 LED 인디케이터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원 버튼 옆에 LED 인디케이터가 위치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조금 한 번 더 뒤집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LED 인디케이터 자리에 포고핀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포고핀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크래들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있는 포고핀과 크래들에 있는 이 포고핀 단자에 접촉을 시키면은 보조 배터리를 그대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보조 배터리는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케이블에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와 같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 유저라면 집에 분명히 라이트닝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USB-C 타입 케이블을 찾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얘는 바로 크래들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겠죠. 크래들에는 USB-A 타입 케이블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바로 충전기에 연결을 하면은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제가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 와중에 휴대폰을 올리면 무선 충전기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성품 중에 이렇게 생긴 실리콘 패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 크래들에 있는 이 부분에 부착을 하면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찰싹 달라붙습니다. 실리콘 패드를 이렇게 붙이고 나면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높이가 살짝 높아지죠. 제가 쓰는 아이폰 SE와 같이 좀 작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실리콘 패드가 없을 때 이렇게 올려두면 이 코일의 위치와 휴대폰의 무선 충전이 되는 이 위치가 살짝 틀어지면서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패드는 약간 키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좀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조
배터리보다 충전이 훨씬 더 용이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성능에 있어서도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신형은 USB-C 타입 포트로 최대 30W까지 출력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USB-A 타입으로는 27W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무선 충전은 무려 30W까지 지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함정이 있는데 무선 충전 30W를 지원하는 휴대폰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샤오미 9 프로, 그리고 샤오미 10 프로랑 10 울트라인가? 그렇게 3개 제품만 30W까지 충전을 지원하고요. 다른 제품들은 대략 27W까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형 배터리랑 60W까지 입력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에 충전을 하면 무한 동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지금 USB-C 타입으로 대략 25에서 26W 정도 출력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샤오미의 휴대폰 빼고는 대략 27W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구형의 기본 버전은 USB-A 타입과 USB-C 타입 모두 18W까지 출력을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은 최대 10W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면 18W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구형의 청춘형 버전은 C타입의 출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D 충전이 불가능하고요. USB-A 타입만 18W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W까지 지원을 하고요. 아이폰은 어차피 무선 충전이 7.5W까지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개 어떤 걸 쓰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아이폰을 제외하고 10W 이상의 무선 충전을 지원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신형이 낫겠죠. 그리고 샤오미의 대부분의 배터리들은 세류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신형 배터리도 세류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을 2번 빠르게 누르시면은 LED 인디케이터가 한 칸씩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류 충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부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무선 충전이 즉각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은 이렇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올리면은 무선 충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야지 배터리 충전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약간 삐끗하게 되면은 코일과의 궤도가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또 전원이 꺼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손을 잡아도 애가 이미 꺼졌기 때문에 충전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 한 30분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 충전이 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신형은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올리면은 바로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위치가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시키면은 충전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정말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좀 아쉬운 단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력하는 속도, 즉 충전하는 속도가 기존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번에 출시된 신형도 기존에 있는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최대 18W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 시간이 대략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치대를 이용해서 충전할 때 뭔가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살짝 건들면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건드리거나 책상이 흔들렸을 때 배터리와 함께 휴대폰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레들의 케이블 길이입니다. 크레들의 케이블을 보면은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아요. 해봤자 1m 되려나? 그래서 만약에 책상과 콘센트의 거리가 좀 많이 멀다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일체형이 아니라 그냥 여기 USB-C 타입으로 해서 케이블을 제가 2m짜리를 사서 꼽던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놨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단점이 충전할 때 고주파 소리가 조금 심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이 두 제품도 고주파 소리가 좀 있긴 했는데 이번에 신형도 결국 고주파 소리는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이 민감한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확실히 무선 충전할 때는 이 고주파음이 들리기는 들려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조금 신경 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을 알아봐야겠죠. 지금 출시된 신형은 당연히 크레드를 포함해서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구형의 기본형은 지금 대략 한 3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춘형은 대략 23,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얘는 USB-C 타입으로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D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는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청춘형을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PD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선택지는 결국 32,000원짜리 구형이냐 4만원짜리 신형이냐 이 두 개의 차이인데, 저라면 당연히 8,000원을 더 주고 신형을 구입할 것 같아요. 출력값도 높아졌고, 그리고 크레들이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무선 거시기능도 가능하죠. 근데 일단 얘는 너무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니게 돼요, 진짜로. 그리고 얘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제품의 기스를 많이 내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호신용 무기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신형 보조 배터리와 기존 보조 배터리 두 개를 비교해 봤고요.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